때도 우리가 보면은 이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염증을 가라앉히면은 훨씬 더 통증이 덜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초음파가 류마티스 질환의 진료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사 치료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운동 제한이 있을 때라든지 초기에 또 관절이 악화됐을 때 어느 부분이 악화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말고도 관절 이외의 폐, 또 관절 주위에 몽우리가 생긴다든지 혈관염이 생긴다든지 눈에도 이렇게 충혈이 생기면서 눈에도 혈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관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 증상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절염 환자들이 전부 이것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약들이 좋아서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여요. 2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면역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치료하는 약제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이 외국보다 하고 선진국보다 적지 않습니다. 한 10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염 진통제는 뭐 한 200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면역 치료제가 한 10여 가지가 있고 스테로이드하고 잘 이렇게 병용을 해서 쓰면은 우리가 상당수의 관절염 환자들이 질병을 관해시키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역시 관절이 부부가 생기고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뼈 연골 파괴는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면역치료제를 해도. 그리고 이 면역치료제 자체의 부작용이 많아요. 요즘은 면역치료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면역치료제를 쓰고 난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는 도중에 심장 문제라든지 동맥경화증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대개 보시면은 젊은 나이에 빨리 발병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류마티스인자라든지 항CCP 항체라고 해서 새로 나온 항체들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 올라가는 항체들이 있어요. 그런 항체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관절 침범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또 아까도 봤지만 관절 이외에 다른 장기 조직에 침범이 있는 경우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50% 혹은 40% 이상에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유전자 문제는 유전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상인에서 30% 이상 가지고 있어요. 30, 40%. 근데 류마티스 환자에서 한 50% 이상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질병을 발현시키는데 확실히 관여는 합니다. 예. 그리고 질병을 조금 더 심하게 앓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녀한테 이 병이 옮겨진다고 염려하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에서는 이런 10명 중에 한두 명의 이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룹들이죠. 그런 그룹들을 위해서 새로 개발된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항-TNF 주사 혹은 BCL 단인 크론 항체 같은 생물학 제제입니다. 2000년도부터 새로 약제들이 나와서 지금 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약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반응을 안 하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최근에는 지금 조기에 이 약을 쓰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좀 비싸요. 예, 좀 비싸서 저희 나라에서 전부 수입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45세 된 10년 동안 앓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당연히 면역치료제를 여러 가지를 썼겠죠. 아까 리스트를 보시면 9가지, 10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세 가지를 쓰고 환자에 따라 씁니다. 쓰다 보면은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03년도군요. 활막절제 수술도 받고 그렇지만 계속 반복 수치가 염증이 올라가고 그래서 생화학제제를 투입을 했어요. 해보니까 보시면은 치료 9주, 치료하기 전 6주, 물론 이 52주는 뭐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예, 수치가. 그래서 환자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그러니까 치료에 반응이 없는 그룹들이 이 생화학제제의 치료에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여기 나와 있죠? 누구죠? 네, 유명한 화가죠. 예. 이분이 손이 말년에 이 보십시오. 이렇게 부었어요. 연필을 잡지를 못해서 이렇게 잡고 있고 본인이 잘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의자하고 휠체어 사이에 파레트를 걸쳐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파레트를 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르누아르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래도 그랬어요. 예, 참 대단한 분이시죠. 예. 자, 그래서 관절염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관절이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로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예. 제일 먼저는 아까 잠깐 강조를 했습니다만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첫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1년에 연골 파괴가 70%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료제 과장 광고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류마티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통증이란 뜻이라고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약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